나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결혼이 끝난 뒤 혼자가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다시 누군가를 믿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틈은 생각보다 깊었고 나이가 들수록 그 틈을 다시 메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사는 삶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일, 병원에 혼자 가는 일, 아픈 날에도 말 걸 사람이 없는 일까지도 모두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개였고 그저 차 한 잔을 마시자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조용했고 지나치게 묻지 않았으며 내 과거를 캐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확인하려 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굳이 들추지 않는 성숙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나는 혼자 밥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챙겼고 집 안살림을 정리했고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던 것들을 대신 살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고, 늦게나마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나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했을 때도 큰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미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다툼도 많지 않았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차분했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돈 관리도 깔끔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삶의 형태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나는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그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온 우편물 하나였습니다. 내가 알던 그녀의 이름과는 조금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이름이야 비슷할 수도 있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그런 작은 어긋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말투가 달라졌고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과거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여겼습니다. 괜히 캐묻지 않는 것이 성숙한 관계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병원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던 중 담당 직원이 그녀의 이름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의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괜히 혼자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혼자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나는 그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결혼 3년 함께 보낸 시간만큼이나
믿음도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정확히 무엇 위에 서 있는지 갑자기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심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올려놓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전과 같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일상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주치는 얼굴은 변함이 없었고 밥상 위에 놓인 반찬도 늘 같았으며 그녀의 말투 역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그녀는 반드시 자리를 피했고 화면이 보이지 않게 휴대전화를 뒤집어 두었습니다. 우연이라도 내가 근처에 있으면 통화는 짧아졌고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아는 사람이었다고, 별일은 아니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숨길까? 왜 굳이 설명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심부터 앞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재혼이라는 선택 앞에서 나는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시작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애쓴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외출한 사이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편물 정리를 하다가 또 다른 이름이 적힌 봉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주소, 같은 성별, 그러나 다른 이름.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중 어느 것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묻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의 과거를 처음으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조심성이라고 여겼던 내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늘 화제를 바꾸었고 어린 시절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해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상처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것은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비워져 있어서 오히려 이상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이름이라고, 번거로워서 굳이 바꾸지 않았다고. 그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눈을 먼저 숨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를 더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고 외출 시간을 더 자주 공유했으며 집안일에도 이전보다 더 신경을 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좋은 아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배려가 아니라 관리에 가깝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던 중 그 사람이 그녀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나는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척하다가 곧 짜증을 냈습니다. 왜 그런 걸 신경 쓰느냐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왜 이렇게 방어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갑자기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이름 하나가 단순한 과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확신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나를 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전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으면 하루 동안 그녀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그 말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이렇게 늦게야 느껴진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나는 믿음이라는 말로 너무 많은 것을 덮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모르는 쪽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있는 쪽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집 서랍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봉투는 얇았고 겉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금융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주소와 생년은 그녀와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가능성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시간들이, 내가 견뎌온 외로움이 모두 너무 쉽게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고 그녀 역시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나는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높아졌고 숫자를 말할 때는 말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며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날의 말투는 달랐습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이었고 시점을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관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말, 그녀의 행동, 시간과 상황을 하나씩 머릿속에 쌓아갔습니다. 병원에 갈 때, 은행에 갈 때, 통화가 잦아지는 시간대까지. 이전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휴대전화 화면에 잠깐 스친 이름을 보았습니다. 내가 처음 보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눈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화면을 껐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분노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나는 이 결혼이 이미 다른 성격의 싸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겁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고,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말하지 않겠다고, 그녀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뒤에도 나는 한동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제는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말을 더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감정을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내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짐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을 나의 탓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피곤해 보인다며 몸을 챙기라고 했고 병원 예약을 먼저 잡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다정함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정함이 언제부터 관리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녀는 조금씩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들며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확신을 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고 서류를 가져오면 검토하는 척만 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하나 기억해 두고 있었습니다. 날짜,
표현, 그녀가 사용하는 단어들까지 이전에는 무심히 넘겼을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내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 하나를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관리가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속으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저녁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오래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선택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나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병원도 아니었고 친구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조급해 보이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평온한 시기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서류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단단해졌고 나를 설득하려는 말투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른 척하며 이 상황을 넘길 수도 있었고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시 혼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태도도 선택도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녀가 안심하고 확신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말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고 나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날씨 이야기가 오갔고 병원 예약에 대한 짧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고 그래서 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선택한 듯 보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라고 서로를 위해서라도 미루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한 태도였고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나는 그녀가 어떤 순서로 이 순간을 준비했는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장은 정제되어 있었고 단어는 부드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무슨 오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이름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그 짧은 변화로 충분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고 과거를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다고, 자신도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설득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했고, 그 신뢰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더 이상 내가 떠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했고, 함께 보낸 시간이 거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거짓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무엇을 지키는지,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며칠 뒤 모든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소란은 없었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집안이 비워질 때 나는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싶은 것도 후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이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감각이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복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 관계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앞으로는 나를 잃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없어도 마음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